뛰어놀고 장난치고 넘어지고 웃고 그게 그냥 세상의 전부였거든요. 내가 장애가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마냥 재밌게 아무 걱정 없이 살았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친구들이 쓱쓱 키가 크고 나는 그대로인 걸 보면서 나는 왜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9학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친구랑 재밌게 놀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아마 마음 한구석에는 처음으로 다름을 느꼈던 순간이었나 봐요. 집에 들어와서 엄마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시연아, 너는 친구들과 다른 특별한 것이 있어.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는 전혀 없어. 중요한 건 자신감 있게 사는 거야. 그 말이 제 마음을 정말 깊게 남겼어요. 그때는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말을 의미를 알게 됐어요. 다르다는 건 부족한 게 아니고 나답게 살아갈 이유가 되는 거구나. 지금도 힘들거나 힘들릴 때는 그때 엄마가 해주신 그 한마디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게 제 자신감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되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 시절의 나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자신감 잃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우리 모두 옆 사람과 나 자신을 토닥이면서 지금의 나 자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이제 우리 중학생 친구들을 위한 말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는 중학교에 입학했어요. 새로운 교복을 입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작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살았던 동네는 작고 따뜻한 곳이었거든요. 거기서는 다들 저를 알고 지냈고 친구들도 정말 착했어요. 시연이는 원래 그런 애야 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줬죠.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오면서 세상이 갑자기 많이 넓어졌어요. 처음 보는 친구들, 새로운 분위기,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다시 처음부터 저를 설명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들의 반응은 정말 반반이었어요. 절반의 친구들은 저를 귀엽다고 하면서 먼저 다가와줬어요. 그런데 또 다른 절반은 저를 좀 이상하게 보거나 속삭이거나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건 그냥 아주 사소한 시선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시선들이 쌓이니까 제 마음속에는 점점 자신감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남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했어요. 복도를 걸을 때도, 체육 시간에 설 때도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쳐다볼까? 혹시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이럴 땐 그냥 나로 살아가는 게 당연했는데 그 시절에 저는 점점 남들이 보는 나로만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점점 자신감이 줄어들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 시절에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자주 가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그날도 줌으로 수업을 하던 날이었죠. 그날의 수업 주제가 자기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하고 선생님이 이제는 궁금한 사람을 한 명씩 지목해볼까요? 하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으로 살짝 움찔했어요. 나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저의 뒷번호 친구가 저를 지목한 거예요. 순간 정말 놀랐어요. 화면 속에서 이름이 불렸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다가왔던 감정은 그 친구에 대한 고마움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궁금해준다는 사실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내 차례가 되었을 때 웃으면서 나를 소개했어요. 그리고 수업이 끝난 뒤 처음으로 그 친구들에게 먼저 톡을 보냈습니다. 지목해줘서 고마워라고. 사실 그 한 문장을 보내기도 마음속에서 10번을 망설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친구가 나도 너랑 이야기하고 싶었어 하면서 정말 따뜻하게 답장을 보내줬어요. 그 순간 확실히 마음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 이후로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 친구는 저의 중학교 시절에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한 사람의 관심이 누군가의 자신감을 다시 피어나게 할 수 있구나. 그 친구 덕분에 저는 다시 자신감을 조금씩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한 사람의 관심이 누군가의 자신감을 다시 피어나게 할 수 있거나 그 시절에 저를 다시 조금씩 저도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힘들고 지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정말 자신을 궁금해하고 용기를 낸다면 둘도 없는 친구를 사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의 중학교 1학년 과정은 소중했지만 시작의 절반도 아니었어요. 이제부터 할 이야기는 정말 우리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을 위해 말을 하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중학교 2학년 때만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을 위해 아무한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중학교 2학년 때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중2병이라는 그땐 그게 뭔지 몰랐는데 정말 그 시절에는 친구들은 정말 무서워졌어요. 1학년 때 순수함은 사라지고 서로 가오잡는다라는 말이 만큼 말과 행동이 정말 거칠어졌죠. 저는 2학년 때도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같은 무리 안에 저를 포함해 4명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즐겁게 지냈는데 어느 날 사소한 일로 두 친구가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친구들과의 멀어지고 그때부터 상황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에게는 믿지 않지만 누군가는 그 소문을 사실처럼 받아들였죠. 그렇게 몇몇 아이들은 저를 피했고 저를 모르는 아이들조차 저를 새롭게 알아볼 기회조차 사라졌어요. 1학기는 그렇게 끝나고 2학기 때는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포함한 7명이었는데요. 다시 용기를 내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이제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체육대회 조를 짜던 시간이었어요. 그때 우리의 반은 한 남자애가 갑자기 소리를 쳤는데 나 쟤랑 같은 조 할 거야. 쟤는 무조건 같은 조에 있어야 돼. 그 제가 바로 접니다. 그 순간 저는 그 말의 뉘앙스를 알아챘는데요. 그건 함께하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종의 조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대놓고 저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저 미친년은 꼭 같은 조에 있어야 돼. 그 말은 단지 나한테만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친구들에게도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어요. 쟤네 다 같은 장애인물이야. 그 순간 교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를 포함한 7명 빼고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 상황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교실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정말 그냥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울면 더 비웃을까봐 억지로 참았어요. 그때 느꼈던 감정은 비참함이라는 말로도 부족했습니다. 그냥 사라지고 싶었어요. 당장 그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나와 함께했던 친구들에게 정말 미안했어요. 내가 아니었다면 저 애들은 그런 말을 듣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에 매일같이 들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정말 너무도 선명합니다. 그때의 공기와 웃음소리, 그 차가운 시선들 속에서 아직도 내 마음 한구석을 찌를 만큼 생생합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완전히 자신감을 잃었어요. 남들의 시선이 무너졌고 스스로를 점점 작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자신감이 땅 밑까지 내려간 기분이었어요. 그 일 이후로 한동안 나는 정말 무너졌어요. 학교 가는 게 싫었고 사람들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웃는 얼굴을 봐도 그 웃음 뒤로 조롱이 숨어 있었을 것만 같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다간 나 정말 진짜 내가 아닌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나는 아주 사소한 결심을 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그냥 내 갈 길을 가자. 진짜로 처음엔 그냥 포상이었어요. 속으로는 여전히 상처투성이었지만 겉으로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오히려 그래 나는 멋진 사람이야 하고 저 자신을 포장했죠. 누가 뭐라고 하면 속으로 그냥 정말 욕했습니다. 그래 네가 뭘 알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무너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짜의 자신감이 조금씩 진짜로 변해갔어요. 나는 격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내 격을 낮춰서 너희에게 맞출 필요는 없어. 그렇게 마음을 조금씩 세우면서 저는 자신감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은 아직도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의 삶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의 마음가짐을 포함해서 밖에 나가는 게 정말 두려웠지만 가짜 자신감을 진짜 자신감으로 만들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고 저를 보호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우리 친구들이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중학교 생활의 마지막인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가 되었을 땐 친구들을 새로 사귀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 그래서 나는 그냥 내 옆에 있는 친구들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 내가 웃으면서 같이 웃어주는 사람, 그 소수의 친구들만으로도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나 자신을 탓하지 않기로 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다른 건 죄가 아니야. 그렇게 조금씩 나는 다른 자신감 있는 나로 돌아왔어요. 완벽하게 강해진 건 아니었지만 그때부터 나는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때 제가 용기 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천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가끔 우리는 남들의 시선 때문에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포기하고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짜로 포장한 자신감이라도 계속 연습하면 언젠가는 진짜 자신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깎아내리고 자책만 하면 그 구멍에서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서툴러도 조금 다르게 보여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뭐라 해도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완벽함이나 남들의 기준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은 작은 말 한마디, 작은 관심 한 번에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힘을 얻기도 하고 반대로 작은 상처에도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상처와 좌절을 단순히 지나치지 말고 그 순간을 함께 보듬어주고 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믿음을 보여주세요. 반대로 작은 상처에도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 자신을 다시 일으킬 용기를 찾습니다. 그 믿음이 아이의 가장 든든한 자신감이 될 것입니다. 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직 안 끝났대요. 죄송합니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조금씩은 자신감 연습을 해봐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 이미 충분히 멋진 우리 자신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달라져도 우리는 같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천사들, 부모님들 오늘부터 조금씩 멋짐을 장착하고 살아봅시다. 물론 제 강연을 듣고 나서 나중에 또 오늘 내일 반찬은 뭐지? 고민하는 건 괜찮습니다. 저의 오늘 강연을 듣고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성장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처럼 진실어리고 울림이 있는 강연은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코끝이 찡긋하죠? 눈가가 왜 촉촉해지죠? 정말 멋진 강연이었습니다. 여러분 멋진 장착하셨나요? 네. 멋진? 네. 그러면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극히 주관적인 답변이니까 편견이나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는 시연령도 답변이 꺼려지거나 어려운 질문 있으면 다음 질문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우선 병원 진료는 얼마나 자주 받나요? 저는 1년에 한 번 갔다가 이제는 2년에 한 번 꼴로 갑니다. 네, 어느 질환과로 가나요? 정형외과로 갑니다. 아, 뼈 질환으로 네. 가시는군요. 일상에서 불편했던 점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일상에서 불편했던 점은 솔직히 딱히는 없지만 뭐 좀 위에 있는 물건을 잡을 때는 그냥 옆에 있는 아무 누구나라도 잡아가지고 저것 좀 꺼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군요. 그런 용기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겠죠?
누구나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키나 체형 때문에 일상에서 쓰는 물건 중에 꼭 필요한 맞춤형 물건이 혹시 있을까요? 이건 살짝 좀 그런데 제가 변기에 앉으면 우리 모두 다리가 안 닿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큰 대변을 볼 때 이제 힘이 필요한데 다리가 안 닿으니까 그 변기 이렇게 발판 있으면은 좋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집안에서 필요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 혹시 체력이나 피로감을 자주 느끼시나요? 체형 때문에? 네, 피로감은 모르겠고 체력 때문에 체력이 조금 많이 딸리는 것 같긴 합니다. 혹시 그거를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하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그냥 거의 배달 음식이나 그런 건 자주 안 먹고 그냥 밥은 무조건 먹어요. 그냥 밥만 먹습니다. 거의. 그게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나요? 네. 아니, 엄마가 반찬 안 해주나 보네. 밥만? 주변 사람들이 시연양을 어떻게 대해주면 가장 편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솔직히 예전에는 많은 관심을 받고 싶었는데 관종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냥 많은 관심이 정말 중요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저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그런 주목받는 힘을 갖고 싶어 하니까 이런 자리도 응해 주신 거겠죠? 그쵸? 관종기가 아무래도 아직도 좀 있습니다. 불안해요. 감사하네요. 혹시 비슷한 또래 친구나 같은 질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나요? 저는 같은 또래 친구들 저랑 같은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랑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아쉽네요. 혹시 있으면 이야기를 나눌 의향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분이 힘들 때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나 위로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배달 음식을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떡볶이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매운 것도 먹으면서 영화 보면서 기분도 풀고 그럽니다. 그래 떡볶이야?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어떤 방식으로 도와줬을 때 가장 고마웠나요? 부모님들이 거의 무관심으로 대해줄 때가 제일 슬프고 슬프고 네.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마다 오늘은 무슨 일 있었니 이 말 한마디가 그냥 가장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관심 많이 가져. 이거는 사담이긴 한데 저희 딸은 제가 매일매일 오늘은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그러면은 나 이제 잘 지내니까 그만 좀 물어봐요 이러는데 그렇군요. 관종기. 그래도 꾸준히 물어보도록 끼가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혹시 지원이나 배려를 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선생님들이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계단 올라가는 게 불편할까봐 엘리베이터 맨날 타라고 하시는데 저는 살 빼야 돼가지고 굳이 엘리베이터 탈 필요가 없어서 계단은 자주 이용합니다. 굳이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그렇군요. 이거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혹시 글 쓰는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 미래의 장래의 꿈이 작가는 없는지? 저 작가를 초등학교 때는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나중에 전자책이라도. 이제 곧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에게 학생 생활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는지 이건 저희 하은이가 물어봐 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는 그냥 학교 생활 잘하는 게 가장 우선인데 친구들과 교우 관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교우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학교 생활 어렵네요. 통과? 혹시 자신만의 강점이나 남들이 잘 모르는 나만의 매력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귀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죄송합니다. 왜요? 아닌 것 같아요. 귀여운데요, 왜요? 귀여움 한번 보여주실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을 되게 다 해주시긴 했는데 같은 질환을 가진 어린 친구들이나 그리고 부모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아까 그 멋진 장착 그걸로 대처할까요? 아니면 또 혹시 한마디 하실 수 있을까요? 그냥 진짜 그냥 정말 가짜여도 좋으니까 자신감 있게 나 자신을 그냥 떳떳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숨길 필요 없이. 그렇죠. 숨길 필요 없이 나 자신 있는 그대로.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의 자신에게 혹은 과거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시연아, 여전히 잘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미래도 힘내고 자신감 있게 살자. 진솔한 답변을 해준 시연에게 혹시 현장에서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갑자기 긴장되는데. 나이 몇 살이세요? 17입니다. 17. 플러팅인가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혈액형이 B형인데 혹시 누나는 혈액형이 무슨 형이에요? A형, A형이에요. 아, 와, 우리 연하남의 인기가 너무 많은데요? 네. 혹시 친구들한테 놀림받았을 때 혹시나 친구들을 때리고 싶거나 분노감이 넘친 적이 있나요? 그거는 당연히 있지만 전 잘 참았습니다. 전 바로 혹시 어디 중학교 나왔는지? 저 인천에 거주 중인 인천 노년중학교라고 나왔습니다. 연하남들이 너무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이거. 좌우명이 무엇인가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입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용기와 진심이 또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육시연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